결제술의 목적은 통증 완화예요. 통증 완화가 제일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 아프니까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운동 복귀, 장기적으로는 관절염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은 끼이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남은 연골판이 다듬어가지고 제 발로 나가줘야 돼요. 세 번째 목적은 안정성 유지예요. 가능하면요, 결제를 하게 되면 끝에는 좀 살려주죠. 그리고 또 정상 관절 연골 유지를 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발면이 움직이면서 관절 연골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장 수술의 적응증은요, 걸림 현상입니다. 발면이 관절 운동 중 뼈 사이로 이동해서 움직이는. 두 번째는 휘청거림, 찢어져가지고 여기에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장기 맨상, 어느 굴곡 위치에서 갑자기 관절을 펼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더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장dum 현상이 생깁니다. 부가적인 또 수술의 증증은 관절면의 통증, 부종, 기계적 증상, 기하적 증상에서 양성이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해 보셔야 돼요.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파열의 길이가 1cm 이내일 때는 수술 안 해요. 실제 안에 국한된 수평 파열, 이런 경우는 통증이 거의 없고 안정성도 있어요. 불안정성이 없거든요. 이거 안 하시면 돼요. MRI를 찍어가지고 반응연골판 파열을 보게 되면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학적 검사, 빅머리 검사를 했을 때 이게 걸리는 게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또 걸림 현상, 휘청거림, 장기, 끼임 등등 이런 기계적 증상이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된다.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 55세 남자, 배드민턴 하다가 착지 현상인데요. 타병원에서 주사치료, 침치료, MRI 찍었네요. 타병원에서 MRI를 보고 타병원에서는요, 연골이 울처럼 풀려서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천병원을 방문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애초 목적대로 절제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들어갔네요. 아이고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걸려있죠. 덩어리가 끼임, 그리고 또 걸려요. 움직이다 보면 덜커덕덜커덕 걸리죠. 이런 경우는 끼임과 걸림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기계적 자극이죠. 또 여기 또 더블러블해요. 아이고야, 복합 파열이죠. 끼임, 걸림, 움직이다 보면 더블러블해지고 통증이 생기겠죠. 피가 안 통하고 이렇게 너덜너덜 거릴 때는 이거는 봉합이 안 돼요. 복합 파열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절제술을 하는 게 맞겠죠. 보통은 연골이 파열되면 밑에가 파열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위쪽이 여기가 다 파열됐어요. 위쪽 부분이 다 파열돼서 위쪽을 절제술을 하게 돼요.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남아있는 연골판이 보니까 색깔이 안 좋죠. 이렇게 지방 변성이 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MRI를 보면은 색깔이 상당히 안 좋아요. 까맣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희미하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9세 남자. 축구하고 나서 1년간 통증이 지속됐고요. 참다 안 돼서 병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측 연골판 파열이고요. 수술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다른 병원 찾아가 봅니다. 절제 또는 봉합 수술을 하시고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줄기세포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절제 봉합 수술을 하고 수술할 때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네요. 선천병원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절제 수술의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봉합 가능성도 있었죠. 자, 보시죠. 복합 파열입니다. 종파열에 수평 파열이 다 있는데요. 종파열이 쭉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수평 파열, 복합 파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복합 파열이 되면서 여기가 끼어 있죠. 여기. 이 정도만 있으면 좀 덜 아플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끼어가지고 더 아파요. 이런 경우는요, 이건 절제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놔두면은 계속 아파요. 그리고 더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끼어 있죠. 이런 경우가 막 걸리진 않을 거예요. 끼임 현상만 좀 있죠. 내저분합니다. 올처럼 휘어져 있죠. 피가 안 통하는 병변이다. 이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모양이 마치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에헤헤 하고. 자, 이 모양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다 절제를 하기엔 좀 아까워요. 맞죠? 이걸 끼임을 다 제거했거든요. 평파열을, 끼임 현상을 다 결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깨끗해졌죠? 이거 보면 왠지 봉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종파열이거든요. 종파열인데 1cm 넘죠? 눈으로 보더라도 1cm 넘고 꽤 길어요. 그래서 이게 절제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절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레드 화이트 존이죠. 레드 화이트 존. 오늘은 이러한 연골에 대해서 혈액 공급, 접촉면 수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바늘 연골판은요, 대체적으로 피가 안 통하는 조직이에요. 1분의 혈액이 존재한대요. 백년부에서 3에서 5mm까지 존재해요.
그리고 내측 반응성 연골판은 폭이 10에서 30%까지 존재해요. 피가 통하는 지역이 되겠죠. 바깥쪽은요, 피가 더 안 가요. 3분의 1만 간다 생각하세요.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레드죠. 여기는 레드 화이트, 여기는 레드. 여기는 화이트가 되겠죠. 혈액 공급을 받고 있는 레드 존은 여기 파란색 이 부위까지가 봉합술에 좀 적응증이 됩니다. 레드 화이트 존은 우리가 봉합을 해볼 수도 있는데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봉합을 할 때는 여기를 좀 정리를 해주고 깨끗한 피가 나는 곳까지 우리가 이렇게 몇 년 절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 존은 아예 봉합에도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이 부위는 어쩔 수 없이 절제하는 게 낫겠죠. 근데 아주 드물게 젊은 나이에서 이렇게 다 찔렸는데 다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붙어오면서 화이트 존까지 다 붙어가지고 100%다 힐링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봉합을 하고 많이 봤거든요. 신기하죠? 젊은 나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힘들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외적인 부분은 빼고 평균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레드 존 되겠죠. 여기 30%까지가 레드 존, 여기는 레드 화이트 존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일단 봉합술을 했거든요. 봉합술을 한다고 해서 이 부위가 다 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레드 화이트 존이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봉합을 합니다. 안 붙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목표가요. 절대로 다 안 붙을 거예요. 다 안 붙겠지만은 목표는 여기는 좀 붙을 수가 있어요. 이쪽이. 왜냐면 이쪽은 이게 좀 두껍고 혈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붙어주고요. 제가 봐서 여기 좀 붙어주고 여기도 좀 붙어주고 끝에 좀 붙어주고 그러면은 이게 50%만 붙어주게 돼도 파열의 범위가 상당히 줄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냥 여기만 50% 붙는 게 아니라 여기 좀 붙고 여기 좀 붙고 군데군데 붙어서 50%만 되면은 이게 안정성이 생겨요. 안정성이 생기게 되면 이게 더 추가적으로 파열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절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절대로 다 안 붙는다. 50%만 붙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케이스 보고 나니까 도움되시죠? 도움됐으면 박수 3번! 탁! 자,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누르시고 오늘 바늘연골판 꼭 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